오늘은 현재 3분기 말 테슬라가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로보택시 관련 추가 정보는 뭐가 있는지, FSD 업데이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현황에 대한 정리와 함께 강력한 테슬라 시그널, 드디어 시작된 주총 의결권 행사, 그리고 장기 투자를 위한 간단한 시뮬레이션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 중국은 국경절 연휴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델 Y 증산을 위한 초과 근무를 확정시켰습니다. 초과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이렇게 생산한 모든 차량을 판매할 자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판매량 증가를 통한 테슬라의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다면, 현재 뉴욕에서는 지금 당장의 판매량을 통한 테슬라의 자신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테슬라 쇼룸 전시 차량마저 동이 난 모습을 확인했는데, 왜 전시 차량마저 팔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유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재고가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전기차 보조금 삭제와 함께 테슬라는 이번 3분기 역대급 판매 기록을 미국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실제 이 여파는 현장에서 여러 각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월가 3분기 인도량보다 더 높은 수치인 49만 대에서 50만 대까지도 이번 3분기 테슬라가 성취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소프트웨어 코드를 통해서 저가형 모델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확인되는 정보가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과거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뜯어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사실이 아닌 정보를 내포하는 장난을 치기도 하였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장난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정보입니다. 앞으로 출시가 되는 모델 Y 기반 저가형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다양한 다운그레이드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글래스 루프가 사라지게 되고, 2열 디스플레이도 사라지게 되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마저 사라지게 되며, 서스펜션 역시 상당히 다운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다운그레이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다운그레이드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가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생산 비용을 줄여야 되며, 그리고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잠식 효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저가형 모델이 기존 모델 Y와 너무나도 성능 면에서 비슷한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원래는 모델 Y를 구매하려고 했던 고객이 모두 다 저가형 모델로 넘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판매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한 대를 판매해서 테슬라가 얻게 되는 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모델 S, X 혹은 사이버 트럭 한 대를 팔 때 테슬라가 얻는 대당 이익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모델 Y를 구매하려던 고객이 전부 다 저가형 모델로 옮겨가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긍정적인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가형 모델이 모델 Y 기반이다 하더라도 기존 모델 Y와는 확실한 차별화가 되고, 원래 모델 Y를 구매하려고 했던 고객은 계속해서 모델 Y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 가격 자체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전기차를 정말 사고 싶지만 말 그대로 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저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둘을 확실하게 분리시켜서 원래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던 사람들마저 테슬라의 고객이 되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기가 텍사스에서도 아주 활발한 활동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AI 관련 설비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는 확장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인 콜텍스2와 관련된 설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고 있으며, 이번 3분기 말과 4분기 판매를 위한 공격적인 생산량 증가 역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테스팅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모델 Y, 사이버캡, 사이버 트럭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지난 18일 다루었던 내용과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스로의 성공을 믿는 사람과 기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성공을 위한 리스크를 피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공장 추가 건설 혹은 CEO의 자사 지분 매수를 예로 들었었는데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 생산량 자체를 늘리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만약 이게 안 팔리게 된다면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 재고가 쌓이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AI 설비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AI를 통해서 당장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돈이 나가는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테슬라의 AI 투자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스틴에서 운영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현재 지오펜스 영역 바깥에서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벌써 그 어떤 기업보다 오스틴의 많은 영역을 로보택시로 커버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로보택시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문구가 업데이트되기도 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테슬라를 주문하여 7,500불 보조금을 받으세요 라는 광고 문구를 띄웠는데 이는 9월까지 주문만 하면 7,500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를 받아서 보조금을 챙겨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3분기 내 인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4분기 인도량까지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4분기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는 분명 전기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이 기준이 인도가 아닌 주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4분기에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었던 상당수의 소비자가 3분기가 끝나기 전 주문하며 4분기 인도량이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앞서 소프트웨어 코드로 살펴봤던 저가형 모델 역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역시 보조금 삭감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FSD 버전 14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지난 8월 6일 일론 머스크가 남겼던 글입니다. 현재 테슬라에서는 매개 변수가 10배 더 큰 FSD를 트레이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말, 즉 9월 말쯤에 이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될 것 같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FSD 버전 14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매개 변수 자체가 10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버전 내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아예 다음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0일 일론 머스크는 약 6주 내에 매개 변수가 10배 더 큰 FSD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FSD 14라는 직접적인 버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올인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일정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막 버전의 전체 인터뷰는 제가 9월 10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FSD 14와 관련된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So these are all software updates that'll go out. So just over-the-air updates. Your car is going to feel like it is sentient by the end of the year. 여러분들의 차량이 자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라는 주요 발언과 함께 이 시기를 연말로 언급을 합니다. 인터뷰 역시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FSD 버전 14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버전 14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8월 초까지는 9월 말이면 FSD 버전 14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지만 9월 초 진행되었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 일정이 올해 말로 연기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근 다른 기업 CEO의 행보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비교해보면 테슬라의 강력한 시그널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버 CEO는 자사주 30만 주를 매도하였고 워렌 버핏은 BYD 전량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를 매수하였습니다. CEO가 10억 달러치만큼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경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다른 기업들과 테슬라의 행보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고 또 이는 다가오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6배, 7배 올라야지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신규 보상안이 담겨있는 다가오는 주총. 그 주총의 의결권 행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이지만 한국에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 증권사별 차이는 있지만 10월 중 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다가오는 주총에서 각 안건별 제가 진행한 투표입니다. 이번 주총 안건과 관련해서는 벌써 여러 번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전부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6번 안건과 관련된 간략한 설명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6번 안건을 보게 되면 이사회 같은 경우 추천하는 투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번 안건은 특별 다수 결의를 제거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 다수 결의란 특정 내용을 통과시킬 때 과반이 아닌 66%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다른 기업을 합병하거나 혹은 테슬라가 인수되거나 주요 이사의 변경과 같은 사안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회사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단순 50%의 찬성이 아닌 66%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제거하게 되면 50%만으로도 테슬라의 합병과 인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다수 결의가 제거가 되게 된다면 외부에서 테슬라 공격이 더 쉬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 결정 같은 경우 단순 과반이 아닌 66%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게 테슬라의 장기적인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AI와 관련해서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염려가 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왜 염려가 되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 오픈 AI는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오라클에 의존하며 오라클에 1,000억 달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트레이닝에 필요한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 1,000억 달러를 엔비디아에게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단 3개 기업의 이 폐쇄 회로 안에서 1,000억 달러가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라는 게 이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만 이 순환은 점점 빨라지는데 각 단계를 거칠 때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형성되고 가치를 파괴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잠재적으로 아주 큰 버블을 형성하고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단 3개 기업이 이 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돌고 있다는 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려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게리 블랙씨께서 아주 흥미로운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예측했듯이 라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게리 블랙씨 같은 경우 매번 본인의 예측이 정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350달러에 전량 매도하고 나갔습니다. 또한 동시에 본인의 펀드 매니저 포지션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아주 재미나게도 본인이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변동성이 그닥 낮지도 않은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전량 매도가 잘못된 결정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스닥과 비교하며 결코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즉 본인이 추종하는 지수가 나스닥이라면 본인의 펀드의 벤치마크 역시 나스닥이 되겠죠. 그런데 테슬라와 나스닥, 게리 블랙씨의 퓨처 펀드의 지난 5년간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은 테슬라는 220%의 수익률을 보여준 데 반해서 게리 블랙씨의 퓨처 펀드는 물론 이건 5년을 꽉 채우진 않았지만 거진 4년 반 정도는 되죠. 수익률이 18%입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자신이 비교하던 나스닥은 122%입니다. 이제 1년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 7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나스닥은
24%, 게리 블랙시의 퓨처 펀드는 29%의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지난 단 1년간만을 보게 되면 나스닥보다는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지만 전체 기간을 보게 되면 나스닥과 비교해서 말도 되지 않는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 블랙시가 하는 이야기들이 완벽한 부llshit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 15일 다루었던 선명한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선명한 사고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 수 없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나 혹은 이해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본연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만든 주사위 굴리기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주사기 굴리기를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10번 하는 경우도 있고 100회 하는 경우도 있고 1000회 하는 경우, 1000회 하는 경우를 각각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이나 10번이나 10,000번 주사위를 던질 때 이 안에서 6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6이 나오는 빈도가 전체 시행 횟수의 몇 %가 되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회 던지기 할 때는 방금은 2가 나왔고 지금은 4가 나왔고 계속 6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6이 나온 비율이 0%였는데 이번에는 6이 나와서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10%, 또 10%, 20%, 20%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10회가 아니라 100회를 보게 되면 14%, 그리고 1000회가 되면 18.2%, 10,000회가 되면 16.35%가 됩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6이 나올 확률은 16.67%인데 10,000회 던지니까 이 수치가 아주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던지는 횟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6이 나오는 비율이 0% 아니면 0%로 요동치고 또 10회 던지는 경우에도 30%, 10%, 0% 요동을 치지만 10,000회를 던지는 경우에는 거진 다 16.67%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바로 다음에 주사위를 던질 때 6이 나올까? 6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16.67%다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10,000회를 던진다면은 이 안에서 거진 16.67%에 해당하는 빈도에 6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바로 이 내용이 단기 주가 속에 묻어있는 변동성과 펀더멘털을 따라가는 장기 주가의 차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얼마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게리 블랙시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자신의 펀드가 나스닥 대비 엄청난 언더퍼폼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알 수 없는 테슬라 주가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벌써 엄청난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아닌 주사위 던지기를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35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는 일입니다. $350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존재하지만 그 확률이 결코 높다라고 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는 $35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과거 보여주었던 10배 퀀텀 점프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 주사위 게임을 진행하다가 엄청난 업사이드 포텐셜을 놓치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는 바로 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 영역 안에서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인 펀더멘탈에 해계하는 장기 주가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알 수 없는 영역을 아주 단순한 변동성 개념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였는데 사실 이는 과학적으로도 미시세계에서도 목격이 되는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입자의 위치를 관측하게 되면 이 입자가 어디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그 운동량은 알 수 없게 되고 그 입자의 운동량을 알게 되면 위치는 알 수 없는 현상이 미시세계에서는 일어납니다. 이 역시 관측 도구가 부족해서 그런 게
게 아니라 이게 미시세계의 규칙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필요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난 9월 11일에서 9월 17일까지 서학개미들은 2배 숏 테슬라를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투자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단기 도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건 본인 돈으로 하는 도박이기 때문에 뭐 욕할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펀더멘탈에 기초한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을 쌓기 위해서 서두르는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게 주식시장인데 실제로 불을 쌓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0번 던질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10,000번 던질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얼마나 나올지 아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인 테슬라의 주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펀더멘털에 기초한 장기 주가는 아주 높은 정확도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일론 머스크가 X에 얼마나 많은 게시글을 남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거의 잠도 자지 않고 X에 많은 게시물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X에 훨씬 더 큰 애착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것이 되면 더욱 애착과 열정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단순히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 기업의 일부를 내가 소유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기업의 일부가 나의 것이고 동업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열정과 애착을 갖고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나오는 노이즈들, 특히 단기 주가가 떨어질 때 극심해지는 노이즈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의 수가 몇 주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6주도 괜찮고 60주도 괜찮고 600주도 괜찮고 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다가오는 주총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셔서 테슬라의 장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